현재 김민재와 이강인의 이적 협상에 관한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재의 맨유 이적은 기정사실화되면서 협상 과정과 연봉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이강인의 토트넘 이적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민재와 이강인의 이적과 연봉이 드러나면서 유럽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의 연봉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 축구 리그에는 한국 선수들이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정우영, 황인범, 이재성, 김민재가 있습니다. 연봉을 정리하면 토트넘의 손흥민은 1992년생으로 주급 20만 파운드, 하나 약 3억 1,500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봉은 약 165억 원이고 2025년까지 계약입니다. 울버햄튼의 황희찬은 1996년생으로 울버햄튼 이적료가 200억, 연봉은 55억으로 주급으로 계산하면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정우영은 1989년생으로 바이에른 뮌헨에서 프라이부르크로 이적할 때 이적료만 약 59억 2,800만 원, 450만 유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연봉은 약 7억으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연봉 및 이적료의 약 40% 정도가 세금으로 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재성은 1992년생으로 이적료 12억 원을 받고 분데스리가 2부 리그 홀슈타인 킬에 입단하고 2021년에 마인츠로 이적했습니다. 연봉은 243만 유로로 하나로 약 33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1996년생 황인범은 지난해 올림피아코스로 이적하면서 연봉은 100만 유로, 약 14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1996년생 김민재는 지난해 여름 튀르키예 클럽 페네르바체에서 이적료 1,800만 유로, 약 261억 원을 지불하고 나폴리가 영입했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에게 200만 유로, 약 29억 원의 바이아웃 금액 6천만 유로, 약 873억 원으로 계약했습니다. 당시에는 연봉과 바이아웃 금액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 시즌 만에 김민재는 나폴리뿐 아니라 유럽 축구 구단이 탐내는 최고의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최근 나폴리는 김민재의 에이전트를 만나서 재계약 협상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폴리는 라우렌티스 회장이 직접 나서서 바이아웃 조항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연봉을 현재의 2배가 넘는 450만 유로를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오늘 이탈리아 유력지 라 레푸블리카는 김민재는 아우렐리오 데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미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맨유는 나폴리에서 김민재를 데려오기 위해 계약서에 포함된 바이아웃 6천만 유로, 약 871억 원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바이아웃은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유효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김민재에겐 6천만 유로, 약 872억 원의 방출 조항이 있다. 이는 해외 구단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며 맨유와 맨체스터 시티에겐 두려운 금액이 아니다. 맨유는 김민재에게 최소 700만 유로를 제시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폴리는 김민재 계약서에서 바이아웃 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설득했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민재가 나폴리에서 받고 있는 연봉의 3배 이상을 제시한 맨유 제안에 김민재가 맨유 이적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폴리 현지 유력 언론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외에 첼시가 김민재를 노리고 있다며 두 팀이 경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폴리 신문 일 마티노는 김민재는 어디로 가나 맨유와 첼시가 제안할 준비를 마쳤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프리미어리그 두 빅클럽이 김민재 영입전에 나섰음을 알렸습니다. 현재로는 더 적극적인 맨유가 유력하며 다른 잉글랜드 클럽들도 계속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폴리는 이제 오시멘과 김민재를 떠나보낸다고 전제하고 엄청난 거액의 이적료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두 주력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위기인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팀 스쿼드를 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김민재는 나폴리에서 최고의 세계적인 수비수라는 것은 수치로 완전히 검증시켰습니다. 유럽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서 세리에A 센터백 중 가장 높은 평점 7.10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상대로도 뛰어난 피지컬과 터프한 수비를 펼쳤습니다. 김민재는 경기당 평균 태클 1.6회, 클리어링 3.6회, 패스 성공률 90.8%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나폴리가 구단 레전드 디에고 마라도나가 활약했던 1989-90 시즌 이후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차지한 것에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맨유 축구 팬들은 현재 김민재의 이적을 기정사실화하고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현재 맨유는 주력 수비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전 경쟁에서 밀린 수비수들까지 팀을 떠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맨유 뉴스도 김민재는 맨유의 환상적인 영입이 될 것이다. 바란의 부상 이력을 생각한다면 김민재가 다음 시즌 주전을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와중에 최근 큰 활약을 하고 있는 이강인도 토트넘의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오늘 카디스전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경기 최우수 선수에 올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넣은 골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는 불안이 있었지만 팀의 1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의 현재 연봉은 50만 유로, 약 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금액은 팀 내에서도 10위권에도 들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연봉이 알려지면서 해외에서는 팀의 주전 공격수인 무리키의 연봉 380만 유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이번 시즌에 토트넘 등 다른 구단으로 이적할 것이 확실해지면서 연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의 연봉은 약 400만 유로, 하나 약 60억 원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받는 연봉의 8배가 넘는 금액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HITC는 토트넘이 이강인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전하면서 이강인의 바이아웃 비용은 2천만 유로, 약 290억 원으로 토트넘의 예산에 부합한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토트넘에서 꿈의 콤비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2023-24 시즌 새 감독하에서 가능한 25인의 예상 명단을 소개하며 그중 7명의 이적생 가운데 하나로 이강인을 뽑았습니다. 해당 매체는 토트넘이 영입 가능한 인물은 마요르카의 이강인이라며 이번 시즌 라리가를 놀라게 하고 6골 5도움을 기록해 높은 평가를 받은 이강인은 양 측면과 중앙에서 뛸 수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현재는 토트넘뿐 아니라 스페인 명문 AT 마드리드도 이강인의 영입 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T 마드리드는 계약 기간 5년에 300만 유로에서 400만 유로, 약 44억 원에서 59억 원의 연봉을 보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현재 김민재의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을 주목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마요르카 현지 매체 디아리오 데 마요르카는 이탈리아 챔피언이 이강인을 주목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나폴리는 세리에 A 리그의 우승컵 스쿠데토를 들어 올린 후 한국 선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민재 영입으로 한국 등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득을 계산한 후 이제는 일본의 다케우사, 한국의 황인범의 이적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입니다. 매체는 나폴리가 아시아 시장에서 더 많은 스폰서를 유치하려고 한다.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매우 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강인은 현재 시즌 이후에 마요르카를 떠난다는 것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강인은 과거 발렌시아를 떠나 마요르카에 새 둥지를 틀 당시 이적료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연봉은 턱없이 적고 바이아웃만 높은 황당한 계약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토트넘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이강인을 구단에 추천했다, 이강인의 이적이 유력시되고 있다라는 SNS를 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 소식통 스퍼스는 스페인의 유명 축구기자 미구엘 앙헬 디아즈를 인용해 현재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경쟁하는 팀은 AT 마드리드와 토트넘 후스퍼이다라며 손흥민이 토트넘의 이강인이 매우 중요한 선수가 될 것이라고 조언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토트넘 상황이 안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11시에 에스턴 빌라와의 리그 36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는 토트넘은 현재 승점 57점에 리그 6위이기 때문입니다. 4위까지 주어지는 챔피언스리그 출전 티켓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차하면 유로파리그 출전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를 치르는 에스턴 빌라는 승점 54점으로 승리를 하는 순간 토트넘과 승점이 같아지고 유로파리그 출전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강인의 영입을 앞두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토트넘이 오늘 손흥민의 활약으로 승점을 가지고 오고 챔스리그 출전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럽리그가 마무리되면서 중요한 경기와 이적 시작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